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고 있는 힌트에 지금부터 같이 주목해 보시죠.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의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 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삼성전자 제외한다면요. 삼성전자가 5위라는 점도 눈에 띄긴 하는데요. 자,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 오늘 위원님의 시선으로 보신 특징 그리고 그중에 한 종목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순서적으로 볼까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 거래대금이 쏠린 종목은 명확하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사실상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어떤 양극재 생산 계획 또는 이제 검토 내용이 속보로 전달되면서 장 초반서부터 말 그대로 시장의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자, 늘 그러하지만 이런 어떤 추세를 보여줄 때는 항상 추세의 변곡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LFP 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잘 아직 개념이 잘 서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원계라고 이제 하죠. 삼원계 배터리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 보통 이야기하는 게 리튬, 니켈, 코발트 그래서 NCM 양극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NCA라고 해서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소위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중에 니켈의 함량이 90% 이상이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지금 현재 테슬라라든지 또는 시중에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현대차, 기아의 어떤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전년도에 기존의 이 3원계 배터리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와 함께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이유는 차량의 단가를 낮추기 위함이고 그에 따라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좀 나온 이야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반적으로 수요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기존의 하이니켈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즉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이 지금 현재 벤더들이 계속적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사용률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시는 뭐 스쿠터 아니면은 뭐 전동 퀵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좀 저가형 어떤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니켈 쪽보다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본다면 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팽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K온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CATL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에 착수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돼서 곧 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양극재 수요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음극재만 생산을 하다가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극재 시장으로 진출을 하였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까지도 앞으로 생산에 대한 어떤 계획, 검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주가의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 오늘 종가가 26만 9,500원인데 이 가격대 25만 원을 지켜준다라면 이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어떤 단기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조정의 폭을 25만 원 이하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름 뒤, 뭐 한 달 뒤 제가 늘 이 방송에 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다가 22만 원 정도 또는 23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서부터는 주식을 좀 모아가시면서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될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는 여러 가지 재료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종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엔과 또는 이런 어떤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종목은 실체가 있고 또 실적이 있고 또 막대한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눌림과 조정 구간 내에서는 또 중장기 관점 또는 오늘처럼 오버슈팅 보여줄 때는 25만 원 또는 중요 지지 가격대를 확인하시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오버슈팅 구간에서 수익을 좀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으셔서 이 이슈 오늘 많이 커버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초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게 네. 미뤄져서 이제 오늘 밤,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위원님의 시각으로는 그 뉴스가 발표된 이후의 향방을 예측하시는지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해 볼 그 타이밍도 올까요? 일단은 악재 중에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악재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기본 골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전기차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조차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미국과 지금 현재 FTA 협정을 맺었거나 우방 국가들이 공급하는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그거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자, 전기차는 차치하더라도 2차 전지만큼은 유럽 내에서 생산하거나 유럽 내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2차 전지를 재활용한 소재를 활용한 2차 전지를 가지고 또 전기차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제약이라든지 어떤 제재 사항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도 오늘 주요 발표 사항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 현재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진출 예정인 그런 어떤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이고요. 2차 전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그런 어떤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후에 주요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팔로우업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시고요. 저 1장 정리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홀인원 공략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월요일 장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조금은 높은 구간이었지만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를 받아봤고 그런 만큼 그 사이에서의 수익률을 누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서 궁금합니다. 오늘은 네. 공략 포인트 어디에 두시고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죠. 일단 매일같이 은행이 파산했다 또는 지금 현재 투자은행이 지금 신용 경색 또는 지금 재무상의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의 시장 낙폭 구간 내에서 좀 중장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또는 저점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 종목은 한진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진칼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좀 눈에 띄는 종목이죠. 뭐냐?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한진칼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하더라도 주가에 큰 상승세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개입을 할 때 그때마다 상승 파동을 그려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는 그 중에 하나가 한 수년 전쯤에 있었던 어떤 분쟁,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또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제 펀더멘탈 또는 최근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그에 따른 항공, 운수 쪽에 있어서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주사로서 이제 한진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손절 가격은 4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55,000원 좀 목표가를 잡되 제가 55,000원 선에서의 어떤 향방 흐름이 추후에 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또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주사를 가져오신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지주사가 움직임이 이슈가 크게 있지 않은 이상 좀 무거워서 네. 조금은 어려운 시작에서 아니면 상승의 끝물에서 많이 보시는 경향도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일단 시장은 여러 가지 매매 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뉴스, 공시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장 전에 있는 뉴스 또는 장 후에 있는 뉴스 또는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뭐 전일 상한가 종목을 거래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급 매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어떤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튬을 개발했다 아니면은 니켈을 개발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업이익과 매출 그리고 그에 따른 기간의 어떤 적정 가치 주가 산정에 따른 수급 유입 그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가 좀 편승해 나아가자라는 관점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략주로는 한진칼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 속에 좀 무겁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선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그래도 잘 버텨낸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 닫고 자세하게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리죠. 3월 16일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악재를 앓고 출발했는데 그래도 선전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마무리된 일본 증시 하락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화권 증시도 하락 쪽이 조금 더 많이 기울어진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인데요.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복력을 보이려는 그 움직임 속에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매기 그리고 소부장주의 강세 그리고 로봇주의 뜀박질이 강하게 나타난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은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점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멘트 한 번 더 드리고요. 오늘 시장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나 싶었으면 조금 미약한 그 힘에 조금 빠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오후 막판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377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선전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780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3%가량의 상승 그리고 조금 더 뻗어나가려는 그 움직임이 나오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수급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다소 오늘 선전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에서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기관, 외국인 모두 팔자세였습니다. 외국인 오전장보다는 그래도 매도 규모를 줄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큰 폭은 아니었는데요. 400원 가량의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막판에 줄였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 하지만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환율도 나왔습니다. 오늘 좀 위로 많이 뛰었습니다. 9원 30전 가량 상승하면서 1313원 선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의 향방과 더불어서 경제 지표 그리고 FOMC까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환율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외국인 보시죠. 훨씬 더 팔자세가 가팔랐던 하루였습니다. 여기는 무게추가 외국인 쪽으로 많이 밑쪽으로 쭉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3천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 여기서 개인만이 사자세였습니다. 자, 개인의 매수 열기는 뜨거웠던 오늘인데요. 종목별 향방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자, 일단 머니맵을 통해 확인을 해보신다면 오늘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1.95%로 이 3사 가운데 가장 빨간불 켠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오늘 정유 섹터 약했죠. 오늘은 정유랑도 연결고리를 좀 지어봐야 될까요? SK이노베이션 1%, S-오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안고 수요 둔화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그 맥락에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하락률 보였고요. 크레딧 스위스발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미국 금융권, 유럽 금융권에 대한 파산 이야기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면서 계속 투자 심리가 움츠려진 곳은 보험 그리고 금융섹터 전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막판에 한 번 더 흔들렸네요. 3%대 하락으로 확인이 되고요. 삼성생명도 3%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오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주총 시즌이 이번 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수급적으로 좀 눈에 띄는 흐름이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1.54% 플러스입니다. 그간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자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8거래일 만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대량 매수세 들어왔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 그대로 받는 종목들은 좀 많이 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반짝였던 철강도 그렇고요. 조선주도 힘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세 좀 확인해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1.98%, 코스코홀딩스도 1%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머니백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야간 시장까지 보았을 때 해외 선물 시장 정말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섹터가 오늘 장 초반서부터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날이었었고 어찌 본다면 또 반등장의 성향이 이틀 연속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현금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상당히 좀 많았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눈 감고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어찌 본다면 계속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좀 돌이켜 본다면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때가 저는 상당히 오마주가 좀 많이 겹치는데 그 당시에도 저도 주식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에 대해서 어찌 본다면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이 좀 생소했었고 여기까지 좀 지나와 보니까는 참 그때 어찌 본다면 좀 미리 상황을 그 전 어떤 역사라든지 좀 알았더라면 미리 좀 잘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서프라임 그 당시에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이 상승을 했었고 그에 따른 파생 상품이 나왔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브 파생 상품이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됐고 말 그대로 도미노 형상으로 리만 브로더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헤지 펀드까지 순식간에 다 도산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장을 펼쳤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VB 그다음에 시그니처 그리고 지금 현재 스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레딧 스위스까지 지금 하나같이 파산 또는 지급정지 또는 재무회계 문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독일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전 지역의 전년도 기준했을 때 2분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에서부터 분식 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미봉책으로서 지금 가둬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식 회계까지도 만에 하나 SVB 쪽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슈화되거나 뭐 또는 어떤 파산과 같은 어떤 상황이 좀 초래하게 된다라면 일단 당분간 좀 현금화 전략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회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오늘 시장을 보셔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재료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장중 제가 종목명을 언급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종목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 대금이 5억 원 또는 3억 원도 되지 않던 종목이 장중에 갑자기 한 30억, 50억, 100억씩 거래 대금이 늘어납니다. 자, 이거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 장 마감되고 나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 빠진 종목군들 수두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와 명분이 있는 종목 위주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료와 명분을 그러면 저희는 계속 찾아보면서 시장의 돌파구를 계속해서 저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AS 가도록 할게요. 2월 지난달에 주셨던 가온칩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최고가 기준 16% 이상 수익률 달성을 했고 조정을 좀 보인 상태, 다시 탄력이 좀 붙고 있어요. 소부장에 대한 기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나온 것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또 가온칩스가 또 일본 지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지금 자리 나온 건가라는 네. 생각도 살짝 듭니다. 어떻게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상승하지 못했었던 돌파하지 못했었던 가격이 명확합니다. 즉 29,000원입니다. 즉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단 수익권에 있으면 좀 보유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 특히 이미 손실 포지션이 많은 상황에서 한 종목이 비중 작은 것이 수익이 좀 나면은 이 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더 버텨야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기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00조 원 규모의 뭐 반도체 생산 설비라든지 어떤 공단 세계 최대 이런 부분이 이제 용인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을 좀 움직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 더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니까 거기까지만 보시고 가온칩스 29,000원 돌파 못하면 차익 실현하시고 29,000원 이후 돌파 이후에 지지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다시 재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는 거군요.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의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저희 오늘 무방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디테일에 집중하실 건지 어떤 이야기인지 예고 짧게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 양극재, 하이니켈, LFP. 자, 일단은 오늘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엠텍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미 저는 좋은 결과를 내었었고 또 앞서 지금 상담을 드리지 못했던 성일하이텍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이슈로 미리 일정에 따른 매매를 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어떤 세세한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 또 어떤 관점으로 그런 종목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자,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성일하이텍 AS를 못 해드렸는데 무방에서도 이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4시부터 무방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입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더 많이 준비 꼼꼼히 해와서 여러분의 마감 파트너로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